또래를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진범이 따로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게 주말 사이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유치장에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유정은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체포된 뒤 진술이 바뀌어 왔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고 했다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계속 나오자 살인이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유정, 지난주 유치장에서 엿새를 보내는 동안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살인 같은 큰 사건 피의자들은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데 정유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건 뭐 전혀 없어요. 식사도 잘하는 편이고. 예. 평범하게 그냥. 하루 3번 식사는 다 챙겨 먹었고 잠도 잘 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형을 위해 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프로그램을 즐겨봤다는 진술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지금은 송치가 된 상태인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에 거짓말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조사에서 한 얘기는요, 이거였습니다. 피해자 집에 도착했는데 웬 여성이 이미 살해를 했더라. 그리고 자신에게 그 시신 치워주면 저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 예,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고요. 그랬더니 자신이 살해했다고 털어놉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랑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고 이 얘기가 초기 진술로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뒤늦게 털어놨고요. 계획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또 긴급 체포당할 당시에도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꾀병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결국 뭐 가족의 설득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건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전해드렸는데, 자, 승 의원님, 네. 이 범행 당시 정유정의 행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먼저 범행 직후에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저는 이 정유정 보면 더 무섭고 더 섬뜩한 게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경향도 경향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와 반대되는 측면도 보이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 중학생의 모습을 갖고 들어가는 거는 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과외 받는 학생이에요. 저 과외 받으러 왔어요. 저 학생이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의 흔적이 남으니까 그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혹시 시청자분 김태현 기억나십니까? 논현동 세모자 살인 사건. 그 김태현은 태연하게 옷을 준비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혈흔들이 묻을 수 있는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정유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의 영상에 나오듯이 저거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를 담기 위해서 가는 캐리어를 들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런 모습도 일반적이진 않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 섬뜩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유정의 이 고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분은 정말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동창이라고 밝힌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진짜 사람들하고 못 어울렸고 좀 이상했다. 목소리가 엄청 작고 내성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없고 목소리도 작아서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동창이 또 달았어요. 나는 얘가 우리 동창인 거는 몰랐다. 근데 다른 친구가 우리 동창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졸업사진을 보여줬다. 아마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몰랐던 거 보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이 지금 막 알려줘서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드러나지는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다라는 제보들인 것 같습니다. 예. 검거 직후에 배가 아프다고 했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꾀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인 건 아니고 가봤더니 이미 죽어 있더라. 진범 따로 있다 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어떤 이 상황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쾌감, 그런 데서 오는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한다라는 또 그런 분석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일부 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말 나오죠. 굉장히 통제력이 강하고 남을 속이는 기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보이는 약간의 허술한 모습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유정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세 가지가 정말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에 정유정이가 인터뷰할 때 왜 신상 공개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검찰에 가서 내가 제대로 소명하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상 공개와 관계없이 검찰에 가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똑같은 맥락인 거죠. 나 배가 아프다. 일단 뭔가 자기가 아픈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 변호사 없으면 진술하지 않겠다. 뭔가 방어권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는 점과 동시에 분명히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가 정유정의 마음속에 못 들어가 봤지만 정유정은 끊임없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정유정은 정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섣부르지만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유정은 그저 살인이 목표였던 것 같다. 왜? 살인 이후에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이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로 5년 동안 지내면서 망상이 시작됐던 것 같고 그 망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게 병리적으로 커졌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수영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오로지 살인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에 조금 더 더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살인의 대상이 이 정유정이 내적 결핍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열등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 같다. 그 사람을 살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이거 처리해주면 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의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피해자를 살인함으로써 그 피해자의 인생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명문대 학생, 영어도 잘하고 부모에게 사랑도 받는 그런 일반 여대생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학생의 옷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수사 방향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정유정의 살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동기. 아까 살인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큰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뭐 이제 이수정 교수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진짜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인의 충동을 느껴서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자와 관계가 없죠. 그냥 본인은 본인 아이를 뭐 과외시키려는 학부모입니다라고 속여서 피해자를 만난 건데 이 피해자를 선정한 이유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살인을 했다라는 점, 그 이후에 사체를 훼손해서 유기했다는 점은 다 명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유정 범행의 동기,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